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리뷰는 굉장히 저에게는 좀 힘든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거를 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께 감상을 전달하고 추천을 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영상에서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이라서 이렇게 앉아서 리뷰를 찍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수제나 클라크 작가의 피라네시입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이고요. 이 책에 얽힌 비하인드를 잠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몇 달 전에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책이기는 한데 사실 원래 이 책이 올 거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출판사에서 어떤 책에 관해서 연락을 주셨고 이제 영상 노출에 의무 없이 책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배송이 와서 딱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연락을 주셨던 그 책이 아니라 이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사실은 몇 달을 좀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읽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넣어두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지난 연말, 2021년 연말에 외국 유튜버분들이 올해의 책 같은 거를 골라서 추천하는 그런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잭 에드워즈라는 분이랑 썬빔 스트레스 채널의 제스님이 피라네시라는 제목의 책을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의 영상에서 각각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런 설명을 또 공통적으로 하셔서 저한테는 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떤 책이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거의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추천을 하시나. 그래서 알라딘에서 검색을 해봤죠. 근데 마침 한국어 번역본이 있네. 반가워서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표지도 익숙하고 제목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찾아봤는데 제 책장에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받아놓고 잊고 있었던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읽게 된 책이고요. 얘기가 길었죠.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라기보다는 설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다른 분들의 설명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책인지 이제 컨셉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피라넷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남자가 쓴 일지, 즉 기록 자체가 이 책이 되는 건데요. 배경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남자가 사는 곳은 거대한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마치 무한대로 팽창하는 듯한,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한 집이에요. 미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홀과 계단과 문들이 있고 수많은 조각상들이 벽에 이렇게 서 있고 어째서인지 바닷물이 그러니까 집 안에서 파도가 쳐요.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집인 거죠. 그리고 이 집에는 알바트로스나 까마귀 그리고 물고기 같은 생물도 살기는 사는데 인간은 딱 2명만 살고 있습니다. 피라넷이, 주인공인 피라넷이랑 피라넷이가 나머지 사람이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남자, 딱 이렇게 2명만 살고 있어요. 피라넷이는 이 집이 자기의 세상이고 자신의 전부이고 나머지 사람을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로 삼으면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물도 엮고 물고기도 잡고 조각상에 관해서 기록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책의 간단한 설정이자 줄거리였는데요. 중간에 뚝 끊긴 느낌이 들죠. 뭔가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 말은 해주지 않는 줄거리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아주 기본적인 배경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일이 벌어지는데 이야기가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고 뭔가가 드러날 때 충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리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감상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묘하고 이상한 책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이 책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피라네시가 남긴 일지의 제목과 그 날짜 표기 부분이에요. 달이 북쪽 셋째 홀에 떴을 때 9째 현관에 들어가다. 엘버트로스가 남서쪽 홀에 온 해 5째 달의 첫날 기록. 혼란스럽죠? 저도 그랬어요. 북쪽 셋째 홀이라는 말이랑 9째 현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책에서는 이런 어느 쪽 몇째 현관, 뭐 몇째 홀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구조를 외우거나 뭐 순서를 외우거나 하는 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궁이죠, 그야말로. 그런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흐름,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 이런 거를 가볍게 뛰어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혼란 자체가 이 책을 즐기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책 자체가 보시다시피 그렇게 두껍지 않고 페이지가 정말 빠르게 넘어가요. 저도 초반에 좀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첫째 날에는 제가 좀 졸려서 처음 챕터 한 4, 50쪽 이 정도만 읽고 둘째 날에 그냥 300쪽을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만큼 몰입하기 좋은 책이고, 그러니까 뭐 이 진도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피라네시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피라네시는 18세기 이탈리아의 판화가이자 건축가인 조반니 피라네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 특히 상상의 감옥이라는 애칭 연작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환상적이면서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건축물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공간을 구체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공간을 세웠고 그것도 저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그 그림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은 이런 환상적이고 이상한 공간에서 길을 잃어버려야 더 잘 즐길 수 있는 책이다. 뭐 몇 번째 홀, 몇 번째 현관, 그리고 어느 쪽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피라네시와 함께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조각상도 좀 구경을 하고 집안에서 파도가 치는 것도 보고 어디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우선 이 공간 자체를 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 세계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집 혹은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그런 세계예요. 점점 책을 읽으면서 이 세계에 빠져드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이 책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하기만 한 책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 세계와 피라네시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있고 그것이 전개되고 설명되는 과정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꼬이는데요. 이 책은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참 힘든 책인데 따지고 보면 분명 발단과 사건이 있고요. 그거에 관한 단서와 흔적들이 소설 곳곳에 숨어 있어요. 소설의 초중반에서는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까 예측을 할 수 없게 진행이 되는데 중후반부터는 그간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착착 맞춰지고 설마 이게 이걸까? 진짜 그런 건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설명하기 어렵네요. 이 배경이 너무나 신비롭고 또 전에 본 적 없이 특이하고 약간은 낯설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 분명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줄기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재미도 분명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은 또 고독함과 고립, 외로움에 대해 다루는 책이고 동시에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내가 연결될 때의 충만함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피라네시가 이 거대한 집에서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하는데 그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독은 나쁜 거야. 아니면 반대로 고독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고독을 느끼면서도 충만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결말이 더욱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게 있어요. 제 설명이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게 들린다는 거 아는데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저는 이미 책을 읽기 전에 필요한 준비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일은 이제 읽는 것뿐이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딱 덮었을 때 좀 헷갈렸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 책을 좋아하는 건가? 지금 내가 느끼는 거는 뭐지? 이 책을 영상에서 내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다 읽자마자 이 책은 정말 최고였다 라고 외치게 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다 읽었을 당시에는 모호했는데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곱씹게 되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이야기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지고 다시 이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져. 나 이 책 좋아하는 것 같아 하는 책들. 이 책이 딱 저에게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가 직접 상상해서 축조한 그 공간이 떠나지를 않았고 귓가에 파도 소리가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장면들을 상상을 하게 되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이 공간에 저를 계속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뭔가 내가 여기에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아. 진짜 묘해요. 진짜 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정말 모호하고 말하다 만 것 같은 총체적 난국이 될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야겠다. 이 리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제나 클라크 작가의 피라네시에 대해서 리뷰 겸 추천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책은 작가의 경험과도 좀 엮어서 읽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작가님이 2004년에 조너선 스트레인지와 노렐씨라는 소설을 발표하고 건강이 좀 많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공백 끝에 이 책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소설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요. 물론 작가의 경험과 소설의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고 결부시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소설이 또 작가님께도 더 의미 있는 소설이겠다 싶기도 하고 또 독자들도 좀 더 뭔가 애틋하게 읽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실과 지금의 일상에 좀 피로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잠시 이 현실에서 떨어져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오고 싶으신 분들, 이 책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세계로 안내를 할 그런 책이고요. 저도 잠시나마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사실 저도 좀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서 아주 기이한 모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300쪽을 다 읽었다. 정말 이 세계에서 내가 한번 끝을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달렸고요. 초반만 잘 넘기시면 그 후로는 아주 훅훅 재미있게 페이지를 넘기실 수 있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